오늘은 녹음실 PC에서 사용할 거지만 녹음실이 아니더라도 나는 조용한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바이컴TV 차장입니다. 오늘 작업할 컴퓨터는요 딱 169만원짜리 음향 녹음용 PC입니다. 조용한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특수한 업종에서 내 업무에서 컴퓨터가 정말 조용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오늘은 음향 녹음을 하는 녹음실에 들어갈 PC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 저소음 PC나 초저소음 PC를 찾는 분이 계신데요, 내가 일할 때 업무 때문에 반드시 조용한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무소음에 가까운 초저소음 PC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스템을 의뢰해 주신 분은요, 녹음실에서 음향 녹음을 할 때 이 컴퓨터를 같이 사용을 할 건데 정말 무소음에 가까운 이 컴퓨터 사양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녹음실이라고 하면은 정말 전문화된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을 하는 음향 엔지니어가 있는 그 오퍼레이팅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음향 녹음을 하는 녹음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저소음 PC가 필요하진 않아요. 특수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좀 모자라서 녹음실에서 같이 PC도 같이 쓰고 한 공간에서 녹음도 하고 작업도 동시에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런 초저소음 PC가 필요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내가 혼자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내가 컴퓨터 조작도 하고 음향 프로그램, 녹화 프로그램도 조작도 하고 직접 내가 음향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조용한 PC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작업할 이 무소음에 가까운 초저소음 PC는요, 오늘은 녹음실 PC에서 사용할 거지만 녹음실이 아니더라도 나는 조용한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PC가 음향 녹음용 PC이기 때문에 음향 녹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음향 녹음을 하는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의 덩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i3나 이런 듀얼코어 컴퓨터에서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소스가 많아지고 커질 경우에는 컴퓨터도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또 부하가 나기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소음도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용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녹음을 할 때에는 소스가 단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 하나만 사용할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음향 편집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지만 일단은 녹음을 할 당시에는 BGM이나 여러 가지 가상악기들 많은 소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우의 나레이션만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음을 할 때에는 그렇게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사양의 컴퓨터가 아니라면 이 무소음 저소음 할 때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녹음 외에도 이 컴퓨터 가지고 영상 편집이라든가 실제로 녹음 프로그램 편집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사양이 또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사양이 높으면 또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쿨링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용이 딱 169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 사양이면요 많은 소스를 가진 음향을 녹음할 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향 녹음할 때 찬양이나 노래를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할 때 보면 메인 싱어 마이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러스가 뭐 몇 명 있겠죠. 그럼 마이크가 몇 개 더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흔한 악기들 있잖아요. 뭐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뭐 신디, 세컨 신디, 또 드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킥, 드럼, 스네어 뭐 해가지고 심벌 해가지고 마이크가 굉장히 많이 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마이크 개수가, 마이킹 개수가 뭐 20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작업해야 될 양이 커지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까지 대비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상세하게 저소음 부품들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전문화된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음향 엔지니어가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 부스가 따로 있고, 또 녹음 부스가 있는 부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소음 PC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근데 사양은 하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솔로 작업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이런 장비와 녹음을 해야 되는 이런 공간이 한 공간에 있다면 이렇게 조용한 초저소음 PC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주문자 분께서 본체 기준으로 150만원 이내의 견적을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딱 원하는 그런 초저소음의 그 사양을 견적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려감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우려감이 있으셨냐면 1차 견적을 받으시고 이 공간에서 정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고, 벽에서 부딪히는 소리까지, 음향의 소리까지 나면 안 되고, 또 이제 나레이션 할 때 성우가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콘덴서 마이크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48V 팬덤 파워를 사용하는 마이크인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지향성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녹음실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한 그 소음들까지 음향까지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무소음이면 좋겠지만 이 정도 사이에서는 무소음은 어렵고요. 그래서 초저소음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부품들을 바꿔서 변경 드려가지고 금액이 169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이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이 컴퓨터 자체를 녹음실에서 예를 들어서 콘덴서 마이크 바로 옆에 이렇게 놓고 작업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1m, 2m 거리를 놓고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양이면은 콘덴서 마이크도 어느 정도 느끼지 못할 그런 소음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양은요 인텔 i7 11700이고요. 메모리 16기가 2개 32기가입니다. 거기다 SSD 980 프로 500기가 넣었고요. 무소음으로 유명한 비콰이어트사의 쿨러들로 구축을 했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가성비 저소음 케이스죠. P10 플럭스입니다. 그리고 정말 막강한 완전히 무소음 파워 시소닉 플래티넘 파워를 채택을 했습니다. 한번 상세 사양 좀 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 비콰이어트사의 저소음 쿨러를 좀 소개할 거기 때문에 영상 소개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요. 그 전에 전체적인 사양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 쿨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CPU는 i7 11700입니다. i7 11700이 있고 K가 있는데요. 이 11700 같은 경우에는 TDP 발열량이 65인데 K로 넘어가면 125로 확 올라갑니다. 성능은 당연히 K가 더 좋겠지만 조금의 성능을 올리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 PC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최저로 해야 되기 때문에 TDP가 낮은 65W의 이 CPU를 선택을 했어요. 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16기가 2개 32기가 했는데요. 음향 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8기가 2개 해도 되는데요. 이 작업자분께서 이 컴퓨터 가지고 영상 편집도 하시고 또 나중에 녹음할 때 아니더라도 음향 영상 편집을 하실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32기가로 했습니다. 이 SSD는 삼성 980 프로 500기가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제가 많이 선호하는 부품인데요. NVMe 4.0이라서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죠. 예, 메인보드는 에이서스의 터프 게이밍 G590 플러스입니다. G590을 넣었는데요. 오늘 CPU 보시고 11700인데 K가 아닌데 G590 보드를 넣었네요. 오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오버고요. 우리가 오버클럭 할 거나 아니면은 이 사실은 G590이 아니라 560 보드를 써도 되는데 메인보드도 쿨링이 있고 메인보드도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소음으로 쿨링을 기본으로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의 발열도 잡기 위해서 G590 보드를 했어요. 560 보드에서 쿨링이 좋은 걸 찾다 보면 결국은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쿨링이 좋고 캐패시터나 이런 것들이 좋은 G590 터프 게이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케이스 펜으로 비콰이어트사의 사런트 윙스 3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펜을 설명하기 전에 이 케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안텍사의 P10 플럭스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방음제가 잘 돼 있어서 소음을 잘 잡아주고요. 거기다가 에어홀도 잘 돼 있어서 환기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펜이 전면에 펜이 3개가 있고 후면에 하나가 있어요. 케이스 펜이 있는데 이 펜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더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본 펜 전면에 3개 후면 펜을 제거를 하고요. 전면에 이 펜 1개를 장착을 할 거고요. 후면에 이 펜 하나를 장착할 겁니다. 오늘 이 사양이 열이 많이 나지 않고 그래픽카드도 없기 때문에 굳이 케이스 펜을 다 풀로 앞에 3개 뒤에 1개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이거 하나 달고 후면에 하나 달 건데요. 이 케이스 펜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시스템 펜 같은 경우에는요. 케이스 펜 지금 비싼 거예요. 3년 무상 AS가 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보면 비콰이어트입니다. 비콰이어트 브랜드가 조용히 해. 이 브랜드가 조용히 해요. 못한 거예요. 독일산 제품인데 우리가 메이드 인 정원이 하면은 굉장히 알아주잖아요. 20년 동안 쿨러만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비콰이어트 정말 조용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쿨링도 잘 되는 펜입니다. 한번 개봉해서 어떤 펜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먼저 이 펜은요 PWM 펜을 채택을 했는데요. PWM이 뭐냐면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서 시스템의 온도에 따라서 이 펜의 효율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조용히 도는 거고요. 천천히 도는 거고 열이 많이 나면 빨리 도는 거죠. 굳이 평소에 일반적인 속도를 운영하는 그런 다른 펜들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날 건데 이 PWM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열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조용하기 때문에 또 열이 날 때는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채택을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블레이드가 7개가 있는데 블레이드 이 날개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을 잡아주는 건데 바람을 잡을 때 바람도 공기 저항에서 소음이 납니다. 공기 저항의 소음은 줄여주고요. 공기는 많이 흡입하는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팬들은 이 테두리가 완전히 원형이에요. 완전히 원형인데 얘는 이렇게 굴곡이 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굴곡이 졌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굴곡을 줌으로 인해서 공기를 더 많이 흡입을 합니다. 우리가 평지에서는 바람이 덜 불고 계곡같이 협곡 같은 데서는 바람이 더 많이 세게 불잖아요. 계곡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곡 모양을 줘가지고 바람을 더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면 이제 모터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 팬들은 사극이에요. 극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네 개의 극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회전을 하는데 그게 네 개의 극을 회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소음이 있어요. 중심 쪽이 약간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극이 6극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서 극이 꽉 채워주는 거예요. 6극으로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수평을 굉장히 잘 잡아줘서 거기서도 굉장히 소음이 적고요. 베어링은 당연히 유체 베어링으로 조용한 베어링이고요. 정말 조용한 쿨러입니다. 예, CPU 팬 볼 건데요. CPU 팬도 같은 비콰이어트사 조용히 해사의 쿨러입니다. 비콰이어트사의 다크락 프로4입니다. 공랭 쿨러고요. 이 공랭 쿨러가 굉장히 쿨링도 잘 되고 수냉 쿨러에 비해서 당연히 조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 팬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CPU 쿨러의 팬이 이 팬과 동일한 팬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예, 쿨러를 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면에 이 팬 120mm 팬이 동일한 쿨러, 좀 전에 보신 동일한 쿨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이 중간에 히트싱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히트싱크가 이렇게 넓으면 기본적으로 자연 발열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쿨링을 굉장히 잘 해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쿨러를 또 장착을 합니다.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는 120mm인데 얘는 130mm인가 135mm인가 그래요. 더 커요. 중간에서 한 번 더 바람을 불어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거를 장착을 할지 안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열이 많이 나지 않는 CPU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아줘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11700 CPU가 TDP가 65라고 했거든요. 이 쿨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쿨링해주는 양이 최대가 TDP 250입니다. 굉장하죠? 100% 자리했을 때 250 TDP에 쿨링을 해주는 건데 오늘 CPU가 65니까 얘는 반의 반 정도만 쿨링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 성능을 발휘할 때랑 또 50%, 30% 발휘할 때랑 이 소음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조용할 거죠. 기본적인 자기가 가진 성능보다 조금만 발휘해도 쿨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 세단 5000cc, 6000cc 이런 자동차를 살 때 물론 당연히 cc가 높기 때문에 고속 주행할 때 굉장히 빨리 가겠죠. 하지만 그런 차들이 저속 주행할 때도 조용히 부드럽게 갑니다. 얘가 그런 기능이에요. 오늘 CPU가 당연히 65 TDP면 더 아래급 CPU 쿨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얘가 기본적인 성능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하겠죠. 그렇게 발휘해도 오늘 CPU를 충분히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쿨러입니다. 이 베이스에서 CPU를 쫙 빨아들이면 이 히트파이프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히트싱크에서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싱크를 또 이 팬이 식혀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보면 이게 검정되어 있는 게 페인트가 아니고요. 이게 특수 블랙 세라믹 도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이죠. 상할 일도 없고요. 얘도 AS가 무상 3년입니다. Be quiet, 조용히 해 입니다. 파워도 오늘 주인공이죠. 거의 굉장히 비쌉니다. CPU만큼 비싼데 시소닉 700W 정격 80 플러스 플래티넘인데요. 정격 파워에서 팬리스, 팬이 아예 없는 거죠. 완전 무서움이에요. 그런 파워는 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풀 모델러 파워고요. 시소닉 프라임 TX700입니다. 플래티넘 파워고요. 우리가 80 플러스 80 플러스 골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파워가 100이라는 출력을 성취할 때 80 플러스면 80 이상 100에서 80 이상만 내주면 80 플러스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0 플러스가 있고 골드가 있고 플래티넘이 있는데 이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은요 100이라고 봤을 때 모든 효율이 90% 이상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죠. 이건 팬이 없기 때문에 무리가 더 가서 그런지 12년 무상 워런티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무거운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얘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팬이 없이 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워는 저희가 가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급지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풀 모듈러 파워라고 하면 여기에 케이블이 아예 없는 거고요. 이렇게 모듈러에 내가 필요한 케이블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타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벌집 모양 타공이 되어 있고
있고 여기도 다 여기도 조금의 구멍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 장착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뚫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메인보드랑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있는 구조인데 한 면만 빼놓고는 자연 흡기할 수 있도록 전체가 다 통풍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여기서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캐패시터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고급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요. 알루미늄도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고급 일본산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솔리드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는데 파워가 지금 그 팬이 없는 무소음 팬 파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 강해야 되는데 이 콘덴서들이 열이 많이 날 경우에 우리가 가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열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고급 일본산 솔리드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이 별도로 제공이 되는 건데요. 케이블들을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또 특이한 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케이블에 보면 여기 안에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전도율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기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전원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을 하고 보여드릴 건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당연히 오늘 컴퓨터는 화려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조용하고 그런 컨셉인데 분들이 시커먼데요. 멋있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케이스가 다 닫혀 있을 거고 이 안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완성된 걸로 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방음제가 잘 되어 있고 막혀 있는 데에 비해서 에어홀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해줍니다.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음 측정기도 있는데 얘는 소음 측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파트형 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소음 측정기가 기본적인 소음이 더 커요. 얘보다 주변의 소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음 PC, 무소음 PC인데 어찌되었든 녹음실이나 여러분들이 뭐 나는 정말 조용한 거 원한다 그런 분야에 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컴퓨터 보시는 게 앞으로 시스템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완성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사양이 높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내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 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팬이 정숙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히트시크가 크죠.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카메라에 어느 정도 소음이 잡힐 건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이게 PC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기본으로 나는 소음들로 나고 있고요. 이 제품 가까이에 귀를 대봐도 이렇게 특별한 소음이 나진 않습니다. 피튼 케이스 전면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방음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잡아주는 거죠. 뚜껑 부분에도 있고 이 방음제 부분이 여기 상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있고 제가 케이스 뚜껑 열어놨는데요. 여기 케이스 뚜껑 한번 이렇게 보시면 케이스 뚜껑 안쪽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방음제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음을 되게 잘 해놨고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는데요. 이 전면에 있는 팬을 다 제거를 했어요. 후면에 있는 기본 케이스 팬도 제거를 했는데 여기 먼지 필터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팬이 아까 설명드린 비카이어 투사 팬만 이렇게 한 개 장착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4개의 팬, 전면 3개, 후면 1개 이 팬은 제거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 후면에도 이렇게 비카이트사의 팬을 장착을 했죠. 전면에서 흡기를 해가지고 후면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풍압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람 잘 들어오고 쿨링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커버는 닫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커버까지 닫으면 더 조용하겠죠. 정말 조용한 PC입니다. 제가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가볍게 저희 유튜브 영상 2개 정도 띄워놨는데요. 이 정도 가벼운 프로그램 돌릴 때 지금 굉장히 정숙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하단에 TX700 파워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파워 같은 경우 장착할 때 보통 우리가 타공된 부분을 이렇게 하단으로 장착하는 일반 파워가 있는데요. 일반 파워들은 팬 부분을 밑에 장착을 하죠. 하지만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팬이 없기 때문에 이 오픈된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케이스 위에서 보면 전체가 파워가 훤히 보여요. 이렇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팬이 없이 파워가 무소음으로 이렇게 쿨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 잘 마무리되었고요. 컨디션도 좋습니다. 초기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정숙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어컨도 끄고 창문 다 닫고 뭐 선풍기를 다 끄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숙성은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한 컴퓨터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숙한 컴퓨터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업무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소음 PC나 무소음 PC, 초저소음 PC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사양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 견적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영상이 듯합니다. 이 컴퓨터가 사용되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보통은 게임으로 많이 사용하고 회사에서는 뭐 오피스 같은 업무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이런 컴퓨터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음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느끼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구매하신 분께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PC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컨TV 최 사장이었습니다.